잠 잘 못 주무시죠? 약대야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아마 나라 걱정에 잠 못 주무실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말아먹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냐, 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북한이 또 미사일 2발 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함흥 쪽에서 동해안 쪽으로 쐈다는데, 자, 이 무능한 문재인 정부 국방부는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아직도 구별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불상 발사체. 그런데 지금 일본과 맺은 군사 안보 정보 조약을 지금 없애겠다. 그럼 일본에게 정보 오도는 어디 갑니까? 정말 참 한심합니다. 자, 지난 20일 동안에 북한이 미사일을 잡아 5번 쏴댔습니다. 근데 이게 높이가 다 다르고 거리가 다 달라요. 뭐냐? 지금 새로 개발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쏜 게 고도가 40km 미만이에요. 고도 40km가 이렇게 밑에 레이더가 감지할 수 있는 최저입니다. 지금 얘들이 쏜 지금 5번의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우리가 지금 사전 탐지할 수도 없는 미사일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바로 북한의 미사일 인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부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방이 돼야 될 저 일본에 대해서는 죽창 들고 전쟁을 치자고 지금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냥 미사일을 나흘에 한 번씩 꽝꽝 쏴대서 여러분 새벽잠 깨우는 국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 띄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일본과의 수출 규제로 따른 경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본은 아직 칼을 뽑지도 않았습니다. 칼을 뽑는다고 경고만 하고 있죠. 발효 날짜는 아직도 18일 남았습니다. 8월 28일 날 이제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먼저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틀 동안 주식시장에서 무려 76조의 시총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문제가 된 징용자들에 대한 보상, 정부 돈 1조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1조면 해결된 일을 지금 7월부터 정권시장에서 빠져나간 시가총액이 120조입니다. 1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국부를 120조씩. 자, 여기에 만일 일본이 돈을 빼가가서 금융위기가 생긴다면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IMF, 제2의 IMF보다 더한 경제 쓰나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금 계속 반일 히스테리 항일운동 선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미국 태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저렇게 쏴대는데도 아마 괜찮아, 단거리 미사일이니까 우리 동맹에게는 피해가 별로 없어. 그리고 일본 중재에도 뭐 두 나라가 잘해봐. 자, 저는 그 이유의 하나를,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이래 미국을 얼마나 사실은 배신 때리는 짓을 해왔습니까? 유엔 제재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석유 환적하고 석탄 밀수하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은 북한 대변인 노릇하면서 터다 주려고 개성공단 열자, 금강산 관광 열자, 계속해서 트럼프의 대북 제재 정책을 어기려고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참 뻘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 대가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미국이 누적된 그 배신의 대가로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번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그 조치가 사실은 미국과 사전에 다 협의가 됐던 거고, 미국이 일본을 시켜서 저 문재인 정부 좀 손 좀 봐줘라 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공감하시죠? 자, 우리 동맹 미국을 배신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가를 누가 치릅니까? 대한민국의 기업과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치르게 돼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셔서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 정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요즘 돌아가는 심각한 얘기 정말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은
이 일본 이 수출 규제 조치에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회담에 참석을 해서 이걸 경제 보복이라고 단정을 하고 일본을 규탄한다고 합의를 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전국에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이나 당협위원장 사무실 앞에 일본의 경제보복 규탄한다는 프랑카드가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야당이 이걸 해야 됩니까? 일본 이거 항일운동 선동이 내년 선거 전략이고 내년 선거에 유리하다는 민주당의 비밀 문건까지 나온 마당에 차별화를 해야 될 야당이 일본 경제보복에 같이 동참한다고 물론 이해는 가죠. 혹시 친일 프레임에 걸려서 친일파리 소리를 들을까? 그러려면 야당 왜 합니까? 너희들이 친일이라고 부르는 그 행동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일본을 이성적으로 대하고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옳은 길이다. 그거를 너희들이 친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친일파가 되겠다는 그 배짱이 없는 게 아닙니까? 자, 나경원이는 또 며칠 전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보수 대통합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유승민이를 데리고 와서 서울에 출마를 시키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유승민이 오면 혼자 옵니까? 이해운이 오죠. 하태경이 오죠. 거기 아마 한 7명인가 8명 탄핵 세력이 나가 있습니다. 걔들 다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보수 통합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도로 탄핵당으로 돌아가는 도로 탄핵당이고 도로 내각제로 가자는 거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인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 이제 벌써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까지 갔던 게 지금 17% 떨어졌죠. 황교안 씨 지지율 막 떨어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 주위에 황교안이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거기에 가면은 보수 분열이다, 우파 총질하지 말자던 사람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들으셨잖아요. 도로 한국당 가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자유한국당 여러분 그 중심으로 모여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시간이 없어 줄이라 그러니까 줄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 과감한 인적 청산이 없는 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우리 보수 세력이 뭉치기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시점에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이 태극기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확실한 자유민주 체제 신당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9월 추석 지나고 나면은 추석 민심을 반영해서 9월 말경에는 과감한 어떤 정계 개편의 단초가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8.15 날 정말 우리 드디어 합쳤습니다. 그날 다 나오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손에 손잡고 나오셔야 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를 종식시키는 기폭제를 8월 15일 날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곽성만 자유일보 대표님께 다시